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점 정리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 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오늘 가죠. 그러니까 이제 4일 남았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4일 남았으니까 차분히 한번 정리하셔도 도움이 되실 건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이 요거 조금 추가하는 내용을 조금 따로 조금 뽑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공중보건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이요. 그러면 이때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토시 하나 빠질 거 없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 업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병이 생기기 전에 증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증진을 할 겁니까? 자, 국민들에게 보건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병 예방 자체가 안 생기게 해야 증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방하겠다. 그리고 영양 상태 개선을 해서 건강 증진하겠다. 건강관리 도와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국민건강증진을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계획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자, 이것 또한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요?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거다?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였어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도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겠습니다. 이건 뭐 헷갈릴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계획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하겠다는 거. 그것도 하나 추가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참고인데 이 계획을 한번 짜면은 10년 정도 단위를 짜서 틀을 만든대요. 5년마다 짜기는 수립은 하는데 10년 계획을 짠대요. 10년 계획을. 그럼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는데 지금 현재 2021년부터는 몇 차 종합계획이냐면 5차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5차 종합계획 단계다. 그 말입니다. 뭐 5차인지 몇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5차 전체적으로 이번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거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거. 요거는 조금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오늘날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달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외울 거였다면 제가 요점 정리했을 거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진 않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눈으로 약간 눈치로 보면은 뭔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요. 2021년도부터 정해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목표는 자, 여러분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뭘 중요시한다? 건강 수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연장하겠다. 그럼 이때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인 거고요. 건강 수명은 그럼 어떤 건데요? 건강 수명은 내가 평균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평균 수명이 75세다. 내 평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75세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아픈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라든지 또는 부상으로 있잖아요. 부상으로 활동 못한 기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을 빼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떤 거예요? 오롯이 내가 건강했던 시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평균 수명을 73.3세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73.3세로 2030년도까지 그렇게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건강 형평성을
다시 고려하겠다 그랬죠. 자, 여러분, 건강 형평성은 그냥 어려운 거 없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차별을 안 받게 공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공평하게 하실 건데요? 소득 부분에서요. 잘 살든 못 살든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평한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지역 간에 대도시, 시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역 간에도 형평성 있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을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한 건데 거기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된 게 큰 틀입니다, 여러분. 6가지 큰 틀입니다. 이거를 또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눈으로 쭉 한번 자꾸 보셔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건강 증진에서 보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표하면 뭐였냐면 니네 스스로가 건강 생활을 실천하라. 그게 목표였잖아요. 보건교육의 목표도 그거였고 공중보건, 건강 증진 모든 거의 목표는 국민 건강 니네 스스로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게 5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건강 증진의 계획에 건강생활 실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을 스스로가 실천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건강생활을 실천할까요? 제가 빨간 거는 조금 더 눈도장을 찍어야 될 듯해서 적어놨습니다.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금연하라. 금연이에요. 금연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금주가 아니라 절주예요. 금연하라, 절주하라. 여러분한테 만약에 금주하라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 중에서 난리 날 사람들 많잖아. 아예 끊으라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절주예요. 금연하고 절주하고 그리고 영양 같은 거 영양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신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다 건강해도 오복이 안에 치아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강 건강에 힘써라 하는 게 건강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그리고 영양, 그리고 운동, 구강 이렇게 5가지를 실천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2021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정신건강관리가 있어요. 자, 정신건강관리. 자, 정신건강관리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뤄본 적 있었고 하지만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달달달 외우지 말고 눈도장으로 이해하시면서 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럼 왜 하냐면 이미 생겨버리면 돈 감당이 대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미 정신질환이 생기면 사실 낫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자꾸 조금 나아졌다가 또 들어갔다 또 나아졌다 또 들어갔다 하면서 자꾸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죠? 그럼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니까 처음부터 안 생기게 업시키자, 증진을 하자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정신건강 부분은 오늘날 왜 많이 생긴다?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안 생기게 예방하고 증진을 미리 해버리면 이렇게 돈이 들지도 좀 적게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미리 안 생기게 예방을 하면 그래서 질병을 처음부터 예방하고 그래서 건강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식한 거죠.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퇴원하고 나서 건강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에 바로 복귀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단 말이야. 그럼 사회 복귀를 하려면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시설 있었죠. 그럼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서 사회 복귀 도와주는 데가 어디야?
정신재활시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이네들이 사회에서 사람들 속에 싹 흡수가 되려면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겼다 하면 그 퇴원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후속 관리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건강 증진을 해버리자. 아예 안 생기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에는 정신질환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환자 수가 많아서 병상 수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치료나 관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변에 이미 생긴 사람들이 너무 도처에 많으니까 처음부터 안 생기도록 건강 증진을 하자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자, 여기 5차 계획 안에도 정신건강관리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 오늘날은 자살 많죠? 자살 예방하자. 그리고 치매, 이것도 정신건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치매, 정신질환 쪽에 들어갑니다. 치매가. 단 치매는 요양병원에 입원은 하지만,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 하는 게 5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를 했죠. 즉 감염이 안 되는 질환 예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암, 그리고 또는 뭐 고혈압, 뭐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거요. 심뇌혈관 질환 외우지 마요, 여러분. 이해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비만, 그리고 다치는 거 이런 거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비감염성만 하는 게 아니라 감염성 질환도 예방할게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성 질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사병, 열경련, 일사병, 그죠? 전부 다 열허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그리고 뭐 기후변화성 질환 관리 뭐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집단별,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국민건강증진이 그전에는 단체로 듣든가 맞든가 그냥 하라 이렇게만 말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야. 모든 대상자별로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그리고 아동 외우지 마요. 전체 보시면 돼요.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근로자, 그리고 또 누구? 군인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성인들은 뭘 많이 해? 담배, 흡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맞는 건강관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도 들어갔었어요. 군인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주변 환경을 건강과 관련된 걸로 많이 주변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술, 담배 끊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금연절주 프로그램 있었잖아. 계획 이전 단계부터. 그죠? 계획 단계 그런 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자살, 치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어떤 거지? 그 비만. 그래서 비만도 체질량 지수 뭐 이런 것도 다 공중보건 영양하고도 관련돼서 그런 문제도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런 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부디 이거를 지금 뭐 외울 하나하나 이런 거 영유아 그 다음 누구더라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노란색 글씨 있죠. 노란색 글씨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 정도만 눈도장만 찍어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겠다고 정했거든요. 그럼 정해놨는데 이 중에서 조금 전에 건강생활 실천 있죠.
건강생활 실천, 요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절주시키려고 어떻게 할 건데,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어떤 식으로 실천하게 할 건데 하는 내용이 밑에 여기에 적혀 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안에 건강생활 실천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아까 금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금연. 그럼 이 금연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건데 하는 내용을 여기 적어 둔 거야. 그러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신종 담배, 새로운 담배가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 신제품 이런 것 시장 진입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희귀한 거 나오면 막 흡연가들 자꾸 뭐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막 피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종 담배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거를 차단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담배 가격 인상하겠다고요. 그래서 건강증진 부담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더 올려버려 가지고 결론적으로 담배 가격을 올려버리겠다고요. 그래야 금연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의 실내에서는 전면 금연입니다. 실내에서는 전면 금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면요. 참고로 특별자치도지사 저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함께 같이 가는 걸로 보시고 더 키워드가 되는 거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라고 시켰냐면요. 누구한테 시켰을까? 보건소장이겠죠. 시군구가 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보건소장이잖아. 보건소장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라고.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실내 전면 금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담배 피우면 어떻게 과태료 물고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담배 유해성 교육 뭐 외우지 않아도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청소년 아까 말했다시피 고위험군 미래 흡연 고위험군이랬어요. 지금 뭐 성인들 나이 든 사람들 말고 그냥 미래 흡연 고위험군이니까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상에 건강관리 대상에 군인도 오차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방하겠다 이 말입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주야. 절주인데 자 청소년들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느낌에 주류 술 같은 거 살 수 있는 거 못 사게 강화하겠다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거 규제 강화하겠다 하는 거죠. 규제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규제라는 말이랑 감독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외울 건 아니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 감독이라는 말은요 보살펴서 단속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니까 네가 이랬구나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보살피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규제라는 거는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놨으면 이 선을 넘으면 벌 받는 거 쉽게 말해서 좀 더 엄격한 게 규제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음주하는 거 규제 강화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인구 집단별 고위험 음주 예방 교육하겠다. 인구 집단별로 청소년, 뭐 대학생, 군인 이 사람들도 흡연만 아니고 술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고위험 음주 예방하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시면 음주 운전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실천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 실천 내용 하겠다면서 그럼 역량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 라고 해줬냐면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아동 청소년 젊은 성인들이 결식 밥을 안 먹고 하는 거 있죠. 결식을 예방하겠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 젊은 성인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결식 예방 안 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 맨날 잘 먹어.
습관이 들어서 잘 먹어. 근데 젊은 애들은 잘 안 먹잖아. 아침 거르고 예방하겠다. 그리고 또 뭐 노인들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하겠다. 외우지 마시면서 보세요. 질환별, 생애 주기별, 영양소 이런 거 관리하겠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하겠다 하는 것 등이 영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네 번째 신체활동 외우지 마요. 신체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강건강. 자, 구강건강에서는 자, 특이한 게 아동이나 장애인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치과 주치의 사업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치과 주치의래. 우리가 담당 주치의하면 내 담당 의사가 있잖아. 그것처럼 치과 쪽에도 나도 담당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상에도 주치의가 있다면 소득이 있고 잘 사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야? 그죠? 그런데 아까 국민건강증진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소득, 지역, 형평성, 공평하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취약계층한테 어떻게 하겠다?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치과 주치의 사업을 도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들한테도. 됐죠? 그리고 오늘날은요, 찾아가는 서비스야.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설명하고 오는가 안 오는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하겠다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의 생활터전을 방문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터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주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 생활터를 방문해서 구강위생 교육을 하든지 구강보건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시면 영유아나 학생 구강검진 사업도 같이 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 구강검진 사업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것 등이 구강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되실까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PDF 보내드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서 시험장에 한번 가십시오. 그래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건교육사라는 사람을 하나 직종을 적어 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국시의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 자격증 그거 할 때 보건교육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건교육사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야. 보건교육을 해주는 거야. 보건교육을. 그 단체에서. 그럼 이때 보건교육사가 되려는 자는 누가 자격증을 줄 수 있다? 그냥 뭐가 높은 뭔가 주는 거라든지 계획 짠다든지 뭔가 큰 틀을 만드는 건 무조건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보건복지부 하세요. 그만큼 제일 큰 일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국민건강증진이나 보건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물론 시험은 치겠죠. 시험을 쳐서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밑에는 여러분 저랑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하면서 같이 교재에서 같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했던 건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생을 살면서 그 시기마다의 어떤 건강증진업을 있더라는 거죠. 업시키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갓난쟁이 영유아 때부터 그리고 나이든 노인에까지 그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특징을 말하면 이런 관리 내용을 말하면 이게 영유아한테 하는 건지 노인한테 하는 건지 청소년한테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 그건 분명히 묻는다면 그렇게 물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1차 예방이라는 건 뭔데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 전이야. 질병 발생 전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어떤 건데요? 조기 발견. 그
다음에 조기 치료 이런 게 2차 예방이 되겠죠.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영유아들한테 하는 보건사업의 1차 예방이에요. 1차는 생기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 하겠습니까? 했을 때 여기 지금 적힌 거는 여러분 알아두셔요. 제가 색깔 칠한 거는 더 좀 중요했다, 좀 차이점을 둬야 된다 싶은 거고 나머지도 조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영유아에서 보시면 여러분 영유아의 1차 예방에 예방접종 들어가요. 그럼 이 예방접종 그리고 또 영유아들은 유아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 뭔데요? 사고잖아. 사고 예방 그리고 성장 발달 검사. 근데 외우지 않아도 요 정도는 눈치로 아시겠죠? 청소년이나 성인이 뭐 성장 발달하겠어? 이런 거는 영유아들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기기 전에 하는 거라서 1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영아들, 신생아들 뭐예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천성 대사 장애. 그래서 제가 페닐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크레틴증 이런 게 선천성 대사장애라고 하면서 요점 정리 교재에서 다뤘죠. 그거 여러분 알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검사라는 말이나 검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차다? 2차예요. 2차. 아셨습니까? 그래서 2차야. 그리고 또 애들도 영유아 구강검진 하잖아요. 구강검진. 그리고 시력검진. 이런 게 전부 다 2차에 들어갑니다. 2차. 그런데 아이들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시력검진, 구강검진은. 근데 선천성 이런 건 애들만의 특징 아닌가? 성장 발달 이런 거 애들만의 특징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학교 청소년들한테는 1차 예방에 어떤 게 들어간다? 영양 이런 건 특징 아니야. 영양은 영유아도부터 노인까지 다 들어갔어. 우리 건강증진 사업 실천 내용에 영양 있었잖아요. 다 들어가. 그건 특징 아니야.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운동. 애들이 비만자가 많아지잖아요. 운동.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흡연 예방이 들어갔어요. 흡연 예방. 흡연 예방, 흡연 그리고 음주 예방입니다. 음주 아예 처음부터 마시지 말자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음주를 예방하겠다는 거니까 1차 예방에 들어가고 청소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교육이요. 성교육, 성상담 이런 거 청소년들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보건에도 학교에서는 신경을 쓰는데 정신보건의 어떤 내용? 약물 오남용 약물 오남용 이런 거 애들 본드도 하고 약물 하잖아요. 그런 거 예방하겠다. 그리고 시력 들어갔어요. 시력 아까 누구도 있었어? 2차 시력 검진처럼 시력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검진이 아니라 시력 관리를 하자니까 검진이 아니니까 1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청소년들 하잖아. 예방접종. 예방접종 누구도 했어? 영유아들도 예방접종 들어갔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청소년들한테 2차 예방이 있죠. 2차 예방은 검진이랬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생 건강진단이라는 거 학교에서 하죠. 그죠? 요것도 2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어떤 걸 합니까? 하면은 운동, 영양 뭐 이런 건 특징 아니야. 운동 뭐 청소년도 하고 특징 아니야. 그런데 여기 성인한테는 금연, 금주예요. 청소년은 흡연 예방이에요. 그리고 음주 자체를 예방하는 거라면 성인들은 담배를 피웠을 거야. 그러니까 끊어. 그 다음에 술을 먹었을 거야. 금주예요. 금주. 성인들은 아직까지는 끊어도 될 만한 시기거든. 아직은 금주예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한테도 약물 오남용 때문에 정신보건 한댔잖아요. 성인들한테도 정신보건 들어가요. 그럼 성인들은 약물 남용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스트레스. 일을 하면서 그죠? 사회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들어가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 몇 차다? 1차 예방이 되겠죠. 그 다음 거 조심하세요. 요실금 하면은 노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노인 게 아니라 요실금 예방은 성인기 예방에 들어갑니다. 건강증진 내용에 들어갑니다. 노인은 요실금 치료를 하겠지. 예방이라기보다는.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방은
어느 시기가 가장 건강증진의 사업에 들어간다? 성인기의 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노인 때 하면 좀 늦어 이미. 그래서 젊었을 때 성인기 때 골다공증 예방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인이니까 갱년기, 만성질환, 그리고 또 모성관리, 산전산후관리 받고 수유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셔도 1차 예방이라는 거 아시겠죠? 발생 전이니까. 그럼 2차 예방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성인병 검진이요. 그래서 제가 검진, 건강진단하면 무조건 2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치 이런 거 검진하는 거는 성인기 특징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은 1차 예방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노인한테 금주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살아갈 날보다 그거 하니까. 그러면 노인은 어떤 거? 절주예요. 노인은 절주하고, 그러나 담배는 좀 줄이고 이런 게 없어. 금연이야. 담배는 금연입니다. 그 다음에 ADA를 향상시킨다거나 일상생활 활동 그 자체를요 좀 잘할 수 있게 업시키는 겁니다. ADA를 향상시킵니다. 그냥 노인들이 못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 일상생활을 막 자유롭게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도록 하자는 거죠. 이거는 1차예요. 그 다음에 노인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에 힘쓸 겁니다. 여러분 정신보건 들어간 거 어디 있었어? 학생들도 들어갔죠. 약물 오남용. 성인들도 약물 스트레스 정신보건 들어가죠. 노인도 정신보건 들어가. 단 항목이 다를 뿐이야. 노인은 주로 뭐다? 노인성 우울증. 그리고 약물 오남용. 그럼 노인은 왜 약물 오남용 왜 해요? 깜빡깜빡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잘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꼭 본드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노인 되면 하죠. 예방접종 누구도 하더라? 영유아도 들어갔었고 청소년도 예방접종 들어갔었죠. 노인도 예방접종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관절염 관리 들어가죠. 관절염 하면은 노인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퇴행성 관절염,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는 거 있었죠. 그 관리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전부 다 항목별로 보셨을 때 1차라고 생각을 하실 것. 그러면 2차 예방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녹내장. 자, 녹내장 조기 발견하는 거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니까 2차인 거죠. 그럼 녹내장 하면 여러분 뭔데? 안압이 올라간 거. 안압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때? 두통. 그 다음에 구토. 너무 뇌압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안구통, 눈알이 뻐개지듯이 아프고, 그리고 시력이 시야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좁아들고, 그리고 위에 무지개 잔상, 무지개가 파편 쪼가리들이 두두두둑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 그런 현상이 녹내장이었죠. 조기 발견하자. 노인이에요. 그 다음에 백내장 하면 노인이 나와야 되겠죠. 수정체가 혼탁되어진 거, 이거는 미리 발견하자니까 2차라고. 그리고 치매 이런 거 발견하자 2차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어느 단계 생애 단계의 건강증진 사업인가를 꼭 눈여겨서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자, 식중독 단계별 행동 요령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출판사 내용 온 거를 PDF 파일로 보내드린 거 있었죠. 그죠? 그때 보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낸 걸도 슬렁하고 보셔가지고 넘어가셨을까봐 한번 더 언급을 할게요. 저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
지니까 소심해지네요, 여러분. 혹시나 또 나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공중하고 한번 쑥 훑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식중독 단계별 행동 요령입니다. 저라면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보니까 그냥 특징만 좀 알아도 되지 않을까? 지수 구간 하나도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식중독 발생 확률이라는 게 P를 말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발생 확률이 낮을 때가 언제란 소리야? 청색, 관심을 좀 가져라 하면은 색깔을 청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해지면 어떤 단계가 될까요? 위험 단계로 해서 빨강색을 하겠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관심을 가져라 하는 단계는 발생 확률이 가장 낮거든. 55전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관심 단계 때는 어떠냐면은 그냥 조금 신경 쓰자는 거예요. 손 씻기 이런 것만 신경 쓰자. 내용에서 보니까 손 씻기밖에 없어. 손 씻기 하는 거는 가장 초기 아닐까? 관심 단계. 그 다음에 관심 단계 다음에 약간 좀 신경 더 써야 되겠죠. 주의 단계. 그럼 주의 단계 때는 이제는 손만 깨끗이 씻는 거 플러스 뭐도 들어갈까? 음식을 좀 가열해서 먹자. 가열해서 먹자. 음식물 가열해서 먹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주의 단계. 그 다음에 경고 단계는 황색인데 경고 단계는 어떤 거냐면 마시는 물 이제 물 쪽에 더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같은 거는 끓여서 먹자. 그래서 수돗물 가급적 먹고 지하수 같은 거 끓여서 여간한 먹지 말고 하는 거는 경고 단계. 그런데 위험 단계는 적색으로 표시를 할 거거든요. 위험 단계는 내용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저라면은 이런 내용을 쭉 말하면서 구토 설사가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나타났을 때 의료기관 가고 집단 설사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거는 식중독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계는 위험 단계예요. 그래서 다시 눈도장으로만 봐셔도 되는데 자 제일 가벼운 단계는 관심 단계지. 관심 단계는 그냥 손만 깨끗하게 씻으면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주의 단계 때는 끓여 먹자고. 끓여 먹자. 그 다음에 경고 단계 때는 마시는 물 조심하자. 지하수 같은 거 조심해서 먹고 마지막 단계는 막 느낌에서 봐도 심한 단계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막 신고도 하고 전문의 지시 따르고 의료기관 가고 이런 거는 위험 단계 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 요점 정리해서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숫자가 하나가 오타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자 요점 정리에서도 있었습니다. 암 종류별 검진 주기인데 조금 더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게 좀 더 정리를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암 종류가 6대 암까지를 쭉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돼 있죠. 거기다가 6대암 하면은 폐암이 들어간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간암은 얼마마다 주기를 할 거냐면요. 참고로 6개월이에요. 검진 주기가 6개월마다 체크해 주겠습니다. 간암은 6개월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40세 이상. 40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한테 해준다는 거. 고위험군한테 해준다는 거. 그럼 고위험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경화, 강경변, 그리고 끝에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요점 정리하면서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그 다음에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인자. 되셨어요?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자. 되셨어요? 그리고 또 만성 간질환자들이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이면서 40세 이상이면 얼마마다 6개월마다 해주겠다고요. 뭘 해줄 건데 간 초음파 그리고 혈액 검사까지 하겠습니다.
위암은 2년마다 해줄 겁니다. 위암은 2년마다인데 2년마다 몇 세? 40세 이상. 에서 해주겠습니다. 뭐 해줄 겁니까?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되죠. 둘 중에서 위장 조형 검사 할래요? 아니면 위내시경 할래요? 그죠? 하나를 선택하면 돼. 대장암은 몇 년마다 해준다? 1년마다 해줍니다. 간암은 6개월, 대장암은 1년. 되셨어요? 대장암은 1년. 그러면 대장암은 몇 세부터? 만 50세 이상에서 해줄 겁니다. 만 50세 이상에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해줄 겁니까? 했을 때 먼저 일단은 분변 자멸 검사를 하겠습니다. 대변 검사를 먼저 할게요. 대변 검사. 그럼 대변 검사에서 숨어 있는 피가 있나 그거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뭐를 하겠다? 대장 내시경 그리고 또는 대장 조형 검사 대장 조형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은 얼마마다? 2년마다 하겠습니다. 2년마다 몇 세? 알아두셔야죠. 만 20세 이상에서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몇 년마다? 2년마다 하는데 40세 이상이고 유방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인 경우는 여러분 2년마다 한다. 2년마다. 그러니까 다 2년인데 간암이 6개월이고 대장암이 1년이야. 그죠? 그리고 폐암도 2년이야. 그럼 폐암인 경우도 고위험군한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고위험군한테 해주는 검진이 어떤 거 있었어? 간암 그리고 폐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분류하실 수 있겠죠? 차별화시켜서. 그러면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이 고위험군입니까?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30감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제가 여러분 30년이라고 적어드렸어.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어떤 걸 말했냐면 감년이라는 이 말 뜻이 한갑, 두갑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자니까 매년 한 갑씩을 만약에 빚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매년 한 갑씩을 빚는다면은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럼 몇 년 동안 피웠다는 소리냐면 30년 동안 피운 거예요. 30감년 이 말이 30감년 이 말은 매년 30년 여기다 적어보면 30 이 말은 한 갑씩을 만약에 피웠다고 친다면 몇 년 동안 피웠다? 한 갑을 30년 동안에 피웠어요. 흡연을. 그렇게 했을 때 30감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30감년이 어떤 사람은 한 갑씩을 피울 수도 있지만 두 갑씩 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두 갑씩 피는다면은 이 사람은 30년은 아니겠죠. 두 갑씩을 만약에 피웠다면은 몇 년을 한 거야? 두 갑일 경우는 15년. 15년. 되셨습니까? 두 갑인 경우는 15년이야. 15 곱하기 2, 30년. 맞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세 갑을 피웠어. 세 갑을 피웠어. 그럼 세 갑일 경우는 몇 년인 거예요? 10년인 거죠. 그래서 30감년 이상이라는 말은 한 갑을 피운 사람이면 30년 이상의 흡연 영역이 있는 거고 두 갑을 매일 피운 사람은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또 세 갑을 피운 사람은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면 들어간다고. 그런데 무조건 피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나이 제한에서 54에서 74세. 제가 50세로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적을 때 메모할 때 죄송해요 여러분. 54세. 54세에서 74세 고위험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담배 한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거야. 그때 54에서 74세 고위험군인 경우는 폐암을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한다? 흉부 CT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해드린 거 있죠? 이 부분 한 번 더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훑으시면 좋겠습니다.